매일 마시던 커피, 오늘부터 끊으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혹은 이미 커피를 끊어볼까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커피를 끊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피곤해지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테니 오늘부터 커피를 끊을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매일 마시던 커피를 끊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금단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 수용체에 달라붙어 아데노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데노신은 수면을 유도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데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버리니 피로감이 가시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효과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카페인을 섭취하다 보면 우리 뇌는 카페인에 적응해서 아데노신 수용체의 수를 늘리거나 민감도를 조절합니다. 마치 카페인이 없으면 아데노신이 너무 많이 작용할까봐 미리 대비하는 셈이죠. 자, 이제 커피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고 있던 카페인이 사라지니 뇌가 미리 늘려놓은 아데노신 수용체들이 순식간에 아데노신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카페인은 도파민과 같은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카페인이 사라지면 이 도파민 활성도도 떨어지게 되죠. 바로 이 시점에서 다양한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두통입니다.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 중 하나입니다. 카페인은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면 그동안 수축되어 있던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로 인해 뇌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두통이 발생합니다. 마치 혈액이 뇌혈관을 꽉 채우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두통은 욱신거리는 박동성 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피로감과 졸음입니다. 카페인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억제되었던 아데노신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갑작스러운 아데노신의 폭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낮 시간에도 졸음이 쏟아지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집중력 저하 및 뇌안개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통해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카페인이 없어지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멍한 상태가 되는 뇌안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평소 같으면 쉽게 하던 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과민 반응 및 짜증입니다. 카페인은 기분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메스꺼움 및 근육통입니다. 비교적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독감과 유사한 근육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카페인 금단이 전신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들은 보통 커피를 끊은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시작되어 20시간에서 51시간 사이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체로 2일에서 9일 정도 지속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몇 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카페인 섭취량, 섭취 기간,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카페인 대사에 관여하는 CYP1A니 효소의 활성도에 따라 금단 증상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적인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단 증상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나면 우리 몸은 점차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재조정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마시는 커피는 수면 주기 자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끊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아데노신이 제 역할을 하게 되어 수면의 깊이와 효율이 향상됩니다. 더 깊고 개운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낮 시간 동안의 피로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안감 및 초조함 감소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흥분제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안감, 초조함, 심장 두근거림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끊으면 이러한 자극적인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에게는 카페인 중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기 건강 개선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산 역류,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커피를 끊었을 때 소화불량, 속쓰림, 설사 등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 점막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어 염증 반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치아 변색 개선입니다. 커피는 치아 표면에 착색을 일으켜 누렇게 변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커피 섭취를 중단하면 치아 변색 속도를 늦추고 기존의 착색도 점차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아 미백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치아 건강과 외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혈압 안정화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나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카페인 섭취 중단이 혈압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혈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카페인 하나만으로 혈압이 드라마틱하게 조절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양분 흡수 개선입니다. 카페인은 철분, 칼슘 등 일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를 끊으면 이러한 영양분들의 체내 흡수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은 식사 전후 커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금단 증상을 최소화하면서 커피를 성공적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칼에 끊기와 점진적으로 줄이기입니다. 단칼에 끊기는 가장 빠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금단 증상이 한꺼번에 몰려와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시험이나 업무를 앞두고 있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휴일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이기는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마시는 커피 양을 서서히 줄이거나 디카페인 커피와 섞어 마시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잔을 마셨다면 첫째 주에는 2잔, 둘째 주에는 1잔 등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또는 레귤러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를 1:1 비율로 섞어 마시다가 점차 디카페인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카페인 농도 변화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금단 증상의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끊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통이나 피로감은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탈수를 막고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을 대체할 수 있는 허브차나 물 등을 가까이 두어 커피를 마시던 습관적인 행동을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개인의 카페인 대사 능력, 섭취량, 기간 등에 따라 금단 증상의 종류와 강도, 지속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끊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너무 힘들다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시던 커피를 끊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특히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단기적인 금단 증상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긍정적인 변화들까지 카페인이 우리 몸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커피를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과정을 잘 극복해낸다면 더 깊은 수면, 줄어든 불안감, 개선된 소화기 건강 등 우리 몸이 재조정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